제1회 녹화 현장에 와주신 학생 여러분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내일이 안 그래도 70주년 광복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면교사라는 컨셉을 만들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소통하는 그런 방송으로 만들어갈까 고민을 많이 했고, 이것이 학교 내부에서 동아리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 동아리 활동이 이제 앞으로는 사회와 또 학교와 또 대학과 그리고 일선 선후배들 간의 멘토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아이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저희 팟캐스트 방송한 33명이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지 못했고, 지금 방학 중에 이것을 급박하게 결정했던 이유는 제가 고3 담임이라는 어떤 절박성 때문에 제가 대학을 하면 너무 바쁘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이걸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걸 한 번이라도 제가 방학 끝나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이거 탄력을 받아서 새로운 방송들을 좀 힘들지만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이 광고에 나오는 저희 짝이죠. 김종희 선생님께서 수박쌤이 수학 박살내자 이런 뜻의 수박쌤인데, 오늘 가족과 여행을 가시는 계획이 미리부터 잡히셔서 정말 여기에서 같이 하고 싶어 했는데 마지막에 사모님이 끌고 가셨어요. 본인은 여기 남겠다 했는데 끌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오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알아서 다 마무리하겠다. 오늘 많은 학생들, 특히 제가 단원고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서 엄청난 홍보를 한 건 아니고 그냥 놀고 있는 학생들한테 다가가서, 선생님이 강서구에 있는 선생님인데 이런 방송을 하는데 너네가 와서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 참석한 학생들이 많지 않은 걸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더워서 아마 여행을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제에 대한 연세를 같이 한번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네, 바로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학생은 복면을 쓰고 왔기 때문에 신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노래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러줄 노래는 만약에 마련입니다.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만약에 말야 우리 지금 이럴 거라면 후회하진 않을까. 세월에 닫혀진 우리의 이야기 더는 허락되어지지 않아도, 만약에 말야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지금 이럴 거라면
첫 번째 저희 오프닝을 힘차게 열어줬던 그 단원고에 작년 졸업한 장동건 학생이었고요. 장동건 학생은 지금 실용학과에서 역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2014년도 안산예술제에서 1위를 했던 학생이고, 제가 작년에 안산 힐링 토크 음악회 준비할 때 게스트로 초대했던 좀 실력 있는 미래의 대표적인 가수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면교사는 말 그대로 한자의 뜻을 잘 풀어보면 반대되는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 가르침을 얻는다, 이런 뜻인데요. 저희는 그 반자를 또 다른 뜻으로 썼습니다. 반반자를 써가지고 우리의 절반의 모습은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고 보이지 않는 절반의 모습이 있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 사람들 누구나 페르소나, 가면이라고 하죠. 가면을 쓰고 자신이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인격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항상 완벽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지만 실제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말도 되겠죠.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반면교사고요. 반면교사는 안산방송학교 팟캐스트 방송반에서 시작돼서 반대되는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교사와 학생이 만드는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정치교육 융합 토크를 진행하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초대한 손님들은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작년에 어려운 문제지만 저도 막 입을 꽉 다물고 있었지만 세월호 사태 이후에 단원고가 굉장히 많은 조명을 받았고 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아직도 앞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단원고등학교에서 나온 학생이죠. 네. 성악학과에 진학해서 미래 성악과 꿈인 박수비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만약에 말야를 열창해줬던 장동건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교사가 꿈이었고 정말 교사가 됐으면 저보다 훨씬 좋은 교사가 됐을 거라고 확신에 맞이하는 김도원 그 세월호 희생자의 어머님이시죠. 이지성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왼쪽에 저랑 같은 테이블에서 정말 안산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과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네, 유인경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 게스트 분들을 소개했고요. 저희가 소개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70주년 광복 70주년마다 특별 연휴가 됐는데 놀러 가지 않고 여기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교사가 굉장히 어려운 직업인데 교육 문제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했던 이유는 사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교사고 학생이고 누구나 학생 교육을 통해서 성장해야 하는 인간인데, 우리의 정치적 현실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가 정말 교육이라는 것은 정치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걸 좀 얘기해보고 싶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입학사정관제가 학생부 종합이 되고 학생들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졌다. 공부만 해도 되지만 스펙을 쌓아야 된다. 지금 대학생들이 취업하려면 스펙이 우리 때는 뭐 토익하고 말 그대로 학점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해외 연수도 해야 되고 해외 연수뿐만 아니라 해외 봉사도 해야 되고 지금 취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게을러서 아니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 정치에 대해서 학생의 입장에서 저는 진짜 교사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냥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학생의 입장에서는 교육 어떤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입제도나 이런 교육 문제가 계속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동범부는 작년에 졸업했잖아요. 네. 작년에 졸업했을 때 그리고 대학에 가고 나서 실용음악을 하고 있는데, 네. 실용음악과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성적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본인 성적이 좋았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만에 될 줄 알았는 게 되게 중요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대학 가서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겠네요. 네, 대학에서 배우는 거는 하는데 그렇게 고등학생 때랑 다르게 막 열심히 하고 그러잖아요. 교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과거에 그 국회에서나 또 교육감님 앞에서 그 토론회 같은 걸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 나름대로
안전한 사회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제도를 어떻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교육제도,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네, 현재 교육제도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2014년 4월 16일 이전이나 지금 현재의 이제 교육을 바라보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국회에서도 토론을 하고 교육청 가서도 이제 토론을 했는데 제가 항상 그런 부탁을 하죠. 물론 지식이 중요해요. 지식이 있어야지만 또 대한민국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지식보다도 제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지식 플러스 지혜. 지혜는 내 생명을, 아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교육을 좀 많이 시켜주시라. 하물며 우리 세월호 이제 대안에 있을 때 선생님들이 진짜 짧은 안전교육만 하셨다 그러면 아이들이 대안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구명조끼는 사실 대안에서 입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몸을 붕뜨게 만들어서 탈출을 방해하는 구명조끼예요. 구명조끼는 꼭 선박 밖에서 입어야 되는 게 구명조끼지 배 안에서 입으면 안 되는 건데 하물며 선생님들이 그런 사소한 안전교육을 몰랐다. 그런 부분들, 지식 플러스 지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좀 많이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항상 그렇게 요즘은 많이 강조를 하고 다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이제 안전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그 안전교육이라는 게 사실 그때 상황들을 사실 떠올리고 싶고, 저도 뭐 그걸 슬픈 걸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뭐 다들 이미 나왔던 얘기지만 스스로가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미숙하다. 그래서 그러면 뭔가를 할까 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막 늘려놨던데 토론 교육이다, 뭐 논술이라고 늘려놨지만 우리나라 대인 논술이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를 따라갈 수 없고 걔네들의 어떤 자발성을 따라갈 수 없고 오히려 논술을 위한 논술로 전락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자기 생각을 한 장의 그 종이에다가 빡빡하게 채워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스스로 토론을 시키지만 토론이 사실 두 개가 다른 첨예하게 대립되는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만 서로 다른 아이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토의라는 방법이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토의를 통해서 아이들을 그 전국 토론 대회에 나가서 토의를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민사고를 이기더라고요. 이겼던 방법 딱 한 가지. 걔네들 얘기를 다 들어주고 나서 우리 걔네를 인정해주자. 잘하니까. 근데 우리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해서 우리는 걔네들보다 더 포용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의 토의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 경제 문제는 아니지만 윤리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이런 문제거든요. 오히려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는 그런 게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토론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생들, 어차피 동원이도 있고 이제 동원이 오빠도 있지만 토론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사실 훈련은 안 됐어요. 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애기들 얘기하면 다 들어주지는 않거든요. 어릴 때부터 사실 토론, 뭐 이렇게 서로 생각을 많이 결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설명이 너무 많은데 여기는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그 어떤 소스, 하나의 핵심 주제도 단어만 던져주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는 아마 계속 얘기를 나눠야 될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윤경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문제점 처음 봤죠? 문제점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참 미안해요, 학생들한테. 그런 사회를 해준 것도 미안하고 변화시킨 것도 미안하고. 근데 대학 입시라는 게 결국에는 스스로 변하지 못하고 기업이 변해야 돼요. 기업이 변하지 않으면 대학은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업은 완벽한 학생을 만들어서 오기를 바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기업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뭐 자아를 실현하든 뭘 하든 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의 그 재벌들은 학교에서 만들어가지고서 들어오길 바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이익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이윤에 맞춘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계속 싸워왔던 거고 그것 때문에 조금 전투적인 투쟁도 해보고
그런 건데 이게 앞으로 계속 그거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께서도 대부분 문제가 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장벽이 있다. 그 장벽이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바꾸기가 어렵다. 100년이 되겠지만 우리 교육이 자주 바뀐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 바뀌는 방향이 학생들에게 과연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가. 입학사정관제가 아이들에게 사교육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돈 많은 사람들의 잔치로 전락하지 않았나. 또는 시험을 통해서만 학생을 선발할 때 국영수 위주의 수능 제도가 과외를 통해서 가진 사람들은 과외를 통해서 아이들을 더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는 과목으로서의 전략 과목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스펙을 더 쌓아가지고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보내면 되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해외로 유학을 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거든요. 저는 사실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단 돈이 많으면. 동감하시죠? 결국에 이제 스펙을 쌓는 것도 그렇고 네. 스펙을 쌓고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최종 목표는 네.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귀착이 되는데, 그럼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 경쟁체제에 확 내놓다 보니까는 기업들은 골라쓰는 편이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는 스스로 굉장히 자꾸 이렇게 뒤쳐져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실존된 내용들은 좀 더 얘기를 좀 나눠보면. 교육이요. 지금 여기 뭐 서론에 이렇게 있지만 정치적인 관계 항상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 나라는 누가 교육관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정치하는 거에 따라서 계속 교육 방향이 바뀌었던 거예요. 바뀌었던 거고 또 학생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해결하라고 만드는 거죠. 해결하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 해결하가 되면서 이제 학생들의 문제점 그리고 교육의 문제점, 이제 흔히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위안부 문제, 그리고 누가 주도권을 권력을 갖는 사람에 따라서 역사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역사가 지워지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또 다른 내용으로 지금 교육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정치랑 상관없이 정치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 강명교사는 팟캐스트지만 이 선생님들이 중심을 잡아주셔서 학생들의 교육을 주시야 그것도 있는데 저는 그것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 선생님들이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제도도 있고요.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나이스도 있고요. 맞으세요? 나이스. 네, 나이스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저는 교직에 오기 전에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교사가 됐는데 제가 교사가 될 때 주변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교사는 참 편한 직장이에요. 교사는 일찍 퇴근한다. 근데 제가 교사가 되고 나서 일찍 퇴근한 적이 1년 동안 야근만 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생각해보니까 교사는 일을 만들어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실제 업무 시간에 수업을 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고하고 있는 게 교사가 훌륭한 자질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머니 말씀대로 교사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뭐냐면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게 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념, 그런 비전이 없으면 저는 교사가 안 했으면 좋겠고 최근에 뭐 성추행 교사 시끄러운데 교수도 있었고요. 인문 교수도 있었고 교사와 교수들이 다 완전 시궁창에서 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의적으로 보면 이런 사태가 왜 지금 터졌나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과 교육의 문제, 제도의 문제가 같이 맞물려 가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아까 노래를 불러줬던 장동건 학생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장동건 학생이 무슨 노래였죠? 내 눈물 모아요. 서지원 가수가 부르던 노래죠. 내 눈물 모아를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떨어질 때쯤이면 하늘에 편지를 써 날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갔던 너를 잊을 수 없으니 내 눈물 모아서 하늘에 너의 사랑이 아니라도 네가 나를 찾으면 너의 곁에 길을 낮춰놓겠다고 잊혀지지 않으므로 그저 사랑하겠다고 그대여 난 기다린 거야 내 눈물의 편지 하늘에 닿으면 언젠가 그대 돌아오겠죠 내게로 난 믿을 거예요 눈물 모아 너의 사랑이 아니라도 네가 나를 찾으면 너의 곁에 길을 낮춰놓겠다고 잊혀지지 않으므로 그저 사랑하겠다고 그대여 난 기다릴 거야 내 눈물의 편지 하늘에 닿으면 언젠가 그대 돌아오겠죠 내게로 그대여 난 기다릴 거예요 내 눈물의 편지 하늘에 닿으면 언젠가 그대 돌아오겠죠 내게로 난 믿을 거예요 눈물 모아 센 아이들과 알렉스앤 수박쌤이 함께하는 안면기사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시간들 많이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좀 토요일 것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이 노래를 제가 듣다 갑자기 생각한 건데, 자, 만약에 작년에 4.16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와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다시 모으는 어떤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노래 가사라는 것이 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노래 말과 멜로디가 인간의 가슴을 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처음에 불렀던 내 눈물 모아 라는 노래에서도 그런 거죠. 네. 눈물, 슬픔 이런 것들이 저희 감정을 많이 움직이거든요. 아이들이 만약에 보고 있다면 하늘에 이렇게 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참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특별히 이걸 단원고에서 게스트로 졸업생과 재학생인데 나와주셔서 저희 방송을 빛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애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질 수 있구나. 그래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저희가 토론을 이어서 대한민국의 교육이 문제를 쭉 얘기했는데 수능으로 가보죠. 수능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이 선으로 가다. 수능 폐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수능 시험 언제 보는지 알아요? 10일 안 10일 맞아요. 10일 맞죠? 네, 혹시 고3인데 수능 시험이 언제인지 모르는 아니, 알죠. 수능 시험이 언제 보는지 안다면 네. 고3이라고 할 수, 대한민국의 고3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수능 폐지론이 얼마 전에 그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님이 교육청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임기 동안에 자신의 두 번째 목표는 혁신학교와 꿈의 학교가 아니라 수능 폐지다. 근데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님이 이기민선 그 혁신교육감인데, 혁신이라는 개념 학생들 어떻게 이해할지는 잘 모르지만 경기도 굉장히 좀 진보적인 편이거든요. 저는 사실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런 실용주의 시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진보 그러면 뭔가 좀 약간 조금만 이렇게 밀면 종북 같고, 보수하면은 뭔가 기존의 걸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진보는 치명적인 약점, 그 단어를 쓰면 치명적인 약점이 자꾸 이렇게 조금만 밀면 정말 종북이거든요. 근데 보수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수구든 꼴통이든 아니면 말 그대로 극우든 파시스트든 아니면 부정이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보수라는 옷을 입고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에 보수는 없다라고 저는 믿는 편이기 때문에, 정말 학생들한테 진짜 뭐 이게 수능을 폐지하자라고 주장하는 게 과격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저는 학력고사 거의 마지막 세대인데 학력고사 폐지되고 수능을 왔고, 그때는 학력고사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학력고사 좋은 점은 있죠. 왜냐하면 열심히 시험 점수만 잘 나오면, 문제나 수능보다 쉬우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잘 암기해서 시험을 잘 보면 좋은 대학을 간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었지만 수능 이후에 개천에서 용납하는 게 점점 줄어들었어요. 뭘 의미하냐면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는 아이들보다는 돈으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시켜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나서 학생부 종합 입학사정관제가 나오면서, 저는 입학사정관제 처음 만들 때 이거에 대해서 의뢰를 받아서 같이 참여했지만, 이거 만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세력들이 좋은 쪽으로 이용하지 않고 돈을 통해서 또는 권력을 통해서 이걸 이용한다면 아이들의 순수한 능력을 알아봐야 되는 어떤 입학사정관제가 결국은 권력자나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에게 유리하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유리한 특례 입학 제도처럼 이용될 것이라는 걱정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좋은 제도도 사람들이 다 바꿔버리고, 저는 사람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어떤 제도를 좋은 게 그전에 없었던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게 있었지만 그걸 이용했던 사람들이 다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면 쓰레기인 거고, 이걸 정말 잘 살려가지고 정말 탁월한 제도로 만드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제도 만들었는데 세금 탈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또는 법을 이용해서 세금을 탈루할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더 이득이 될까, 이것만 연구하는 사회에서 과연 우리가 올바른 제도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능을 저는 폐지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재정 교육감님의 그 정책에 100% 지지하고요. 저는 제가 대한민국의 교육혁명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이재정 교육감님 당선됐을 때 그날 밤에 편지를 이메일로 써가지고 보냈는데, 그 다음날 이재정 교육감님 그 편지를 읽고 저한테 답신을 보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선생님을 저의 자문 선생님으로 모시고 싶다. 근데 저는 그 뜻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세상을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께서도 비슷하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수능, 제가 이렇게 미래 연구도 하고 대학들 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외국의 대학들 연구에 보면 수능이 아니고 국영수 위주가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과목, 영국 같은 경우에는 5개 과목을 선택하는데 영어만 필수고 국어니까 나머지 4개 과목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에 그렇게 열정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듣는 과목이, 내가 미용사가 되려고 하면 미용 과목만 듣고, 내가 가수가 되려고 하면 발성법이나 가수가 되는 게 이런 걸 수업으로 듣는데 어떻게 잘 수가 있고 어떻게 재미없어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걸 못할까?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게, 아일랜드에서는 전환학년제라고 해서, 걔네들도 아일랜드도 굉장히 수업이 빡빡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학교 2학년부터는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과외도 하고, 아일랜드에도 그래요. 근데 아일랜드에서는 2학년 때 뭐하니,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환학년제라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찾아다니면서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걸 가져와가지고 한 게, 지금 중학교 때 하고 있는 거 알죠? 중학교 때 수업을, 국영수 수업 안 듣고 외부 강사나 선생님들이 체험학습 보내고 하는 수업 있잖아요.
그게 그 아일랜드에 전환하는 데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왜 고등학교 과정을 못 가져왔냐면 학부모들도 반대하고 정부에서도 반대하고 어른들이 다 반대. 왜? 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되는데 전환하는 사람이 1년 동안 놀아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지금 전환학년제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생각해보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중학교 애들이 체험활동 가고 이러는데 학부모들은 그 시간에 안 보내고 과외 학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전환학년제가 실패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의 수능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수능제도일까 의심되는 거예요. 학부모님 입장에서 어머니께서는 그 예전에 아이를 교육할 때 돈 많이 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돈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돈을 여행을 많이 같이 다녔어요. 여행을 많이 다니고 하면서 항상 했던 부분이 그런 거예요. 저는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하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 모든 것이 살가 피가 돼서 모든 지혜로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2013년도에 단원고에 1학년 애기들 1학년 때인데요. 그때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희들 아이들 직업에 대해서 전문 직업가들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2시간 했었어요. 직업별로 노인성 전문가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스타일리스트 전문가로 이제 제가 가서 강의를 2시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호응을 받았어요. 학생들에 의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오셔서 2시간 동안 강의를 했거든요.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영수, 이게 아니라 다양한 직업 전문가가 와서 반대적으로 체험을 해보고 그리고 나의 앞으로 진로를 생각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들.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학생들을 많이 볼 때 많이 안타까워요, 사실. 부모님들이 많이 이끌어서 한 선생님들의 몫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역할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먼저 그것이 깨면 지금 학생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 생각도 하고 있고요. 도훈이 오빠 같은 경우를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도훈이 오빠가 지금 이제 작년 6월 16일 이제 군대를 갔지만요. 고등학교 때, 고2 때 사실 좀 많이 좀 방황을 좀 했어요. 하고 고3 때 고2 때 많이 방황을 하면서 사실 공부를 못했잖아요. 못하고 이제 고3 올라가서 고3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 진로를 좀 잡아주셨어요, 사실은. 고3 때 진로를 잡는 건 쉽지는 않은데. 그렇죠. 고3 때 선생님이 이제 지금 선생님이 이제 고3 담임이시니까 사실 고3 때 선생님과 하나 상담을 하고 이제 수능도 보긴 했지만 사실 이제 도원 오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로 대학교로 간 케이스예요. 학생부 종합.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저는 항상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항상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냐면 선생님 역할이 참 크다고 항상 얘기해요. 도원이 같은 경우도 이제 1학년 때 문과 이과를 이제 선택할 때 뭐라 했냐면 제가 그랬어요. 엄마랑 상담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도원이가 한 말이 뭐냐면 나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학교 생활 많이 하기 때문에 나의 특성, 적성, 모든 걸 다 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진로 같은 경우도 이제 직업 전문가가 오셔서 강의 주시는 것도 좋고, 그 선생님이 또 상담하셔서 아이들 진로에 대해서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상담의 기회가 좀 많았으면. 그러면 이 수능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좀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것도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수능제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머님 생각 어떠신가?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당연히 좀 폐지를 하는 중이다. 그러면 과거에 학력고사 돌아가는 거는 우리 같은 세대의 그렇죠. 학력고사 보도가 좀 공정성이나 그런 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학력고사는 또 너무 시험만 보잖아요. 그래서 국영수 위주를 좀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과목의 그래서 근데 학교에서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과목 국영수 위주를 안 하면 선생님들의 그 수요랑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 수요와 공급을 맞추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만약 학생들이 필요하다면 학교 선생님들을 다른 학교로 보내라.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 윤리를 선택하는 애들이 많다. 그러면 안산에 있는 윤리 선생님이 이 학교로 오는 거예요. 윤리학교가 되겠죠. 저쪽 학교에서는 경제를 좋아하는 애들이 많다. 그러면 경제 선생님들 그쪽으로 보내는 것은 경제학교가 되겠죠. 어차피 사립이든 공립이든 교사는 공무원이 친분이 있기 때문에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전국의 학생들을
뭐 경기도 학생들, 안산의 지역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들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부전공 과목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 미용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미용 과목을 부전공으로도 공부해서 1년간 공부해서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대학원이나 이런 그 대학에서 사범대학에서 뽑을 때 그러면 또 교육 그 기관에서 미용학과 이런 사범대학 개설한다든지 이런 쪽에 어떤 수요 공급의 어떤 조치가 좀 맞아 떨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윤영 선생님 자녀 교육에 별 걱정이 없으시죠? 그렇죠. 네, 끝나셨나요? 우리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다는 것은 학교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다시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세월호가 이제 생기면서 아예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딸이 좀 자랑스럽긴 해. 내가 내려놓기까지가 힘들었어요. 지금 굉장히 행복해요. 그럼 지금은 뭐를 준비하나요? 지금 타투 공부하고 있어요. 타투?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해서 그 타투 합법화 투쟁하고 있어요. 지금. 합법화 투쟁이라는 좀 설명해 주시면 뭐 타투를 지금 불법으로 돼 있잖아요. 불법.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법적인 것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타투가 이제 외국에서는 다 그 아트로 네, 그렇죠. 인식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타투라고 하면 좀 좋아 보이지만 문신하면 좀 거부감 있지 않나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틀려요. 문신하고 타투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문신하고 타투는 틀리더라고. 근데 우리가 문신하고 했다가 혼났어요. 그래요? 네. 제가 여기가 좀 있었는데 타투하고 문신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좀 아니요. 그 하는 방법이 또 틀리더라고요. 그거 좀 몸에다가 이렇게 먹물 들어가서 새기면 지금 나중에 제거할 몸에 먹물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문신이고 신나는데. 타투는 예술적으로 그리는 네, 그림으로 예술적으로 그리는 게 타투고 문신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점을 찍어서 피부 상처를 내는 피부 상처를 내서 염색하는 게 아마 문신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산으로 맞아요. 그게 그 중학교 때부터 아마 아이가 학교 뭐 매여 있는 것들에 대한 회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하게 대학 입시라든가 이런 제도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것이 아니라 이걸 해서 과연 뭐가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른 입장에서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되지 않겠니? 그렇죠. 그래서 대학은 또 다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했었는데 그 시선,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그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내려놓기까지가 부모 모습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막 반가워. 됐구나 이제. 그랬는데 세월호 사고하고 딱 마주치면서 간다고 해도 내가 못 보냈을 것 같아. 이제 안 보내고 싶지는 않거든. 이제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왜 어른이 돼가지고 자식을 낳았을 때 어떤 방법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 아빠로서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장래에 대해서 보통 우리나라의 그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뭐 대기업 취업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그 대학의 서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고 학과도 되도록이면 아까 한신대학교에 파트너를 오셨지만 한신대는 그 경영학과로 예를 들면 취업이 잘 된 경영학과다 경제학과다 아이들이 들어가서 학점 2.5 이상이면 전부 다 100% 그 경영학과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인문계열, 뭐 철학이나 심리나 사회 이런 거 안 하고 다 이제 경영으로 몰려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업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대학 입시 문제도 그쪽으로 돌아가는 건데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대학을 졸업해서 스펙 쌓고 뭐 암용수하고 해서 기업에 들어갔을 때 과연 몇 년을 하겠냐 이거예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결혼, 임신 이런 걸로 해서 경력단절 생기고 남자 같은 경우에 적어도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서른 훌쩍 넘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명퇴당하고 평균적으로 달아지는 기가 5년이란 말이에요. 기업에서. 그 기업을 내가 다닐 수 있는 연수가 5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정년이 60세고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다 기업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연수가 5년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맞추는 것보다 나한테 맞는 게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더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해왔던 타투를 해왔던 거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타투 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사람이 지금 만약 그걸 공부하면 나중에 타투학 교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가능하죠. 그죠? 처음에 시작하는 분야는 지금 경쟁자가 없는 거잖아요. 블루오션인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는 창조의 문제 논리들, 창조기는 아니고 하여튼 창조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수능 폐지로 반가운 거죠. 근데 아이들은 뭔가를 폐지하고 새로운 걸 하고 싶어 하는 근데 폐지했을 때 대안이 있어야죠. 근데 다 없애버리고 공부 안 하고 너는 대학 마음대로 뭐 추첨해서 가라. 마음에 들어. 네, 그건 아, 그럼 어떻게? 그러면 뭔가 경쟁은 있어야 되겠고. 저는 그냥 말씀하셨던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길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영수 위주의 공부를 해서 이렇게 수능을 보는 것보다 자신의 진로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찾는 데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진로 교육을 더 활성화시켜야 제가 애들을 만나가지고 1학년 애들 물어보는 게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10명을 만나면 8명 정도가 아직 잘 모르겠다. 근데 3학년을 만나서 물어보면 놀랍게도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그게 2년이 지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 고민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고민을 안 해도 성적만 좋으면 어차피 그 성적에 맞춰서 학과를 가기 때문에 그 고민 자체가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아는 그 교수님 중에 탁석산 교수님,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는 책을 썼던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그 서울대를 처음에 갔어요. 서울대 자연계열로 들어갔는데 적성이 안 맞는 학교를 그만두고 근데 본인은 좋아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뭐 고민도 없다가 간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서울대를 다시 이제 인문계열로 치니까 안 되니까 한국 외대를 영어과를 간 거예요. 영어과를 다니다가 또 2년 만에 때려쳐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할 사람인가? 이 사람이 2년 다니다 때려치고 나서 한국 외대에 철학과가 있거든요. 거기를 시험을 쳐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박사를 받고 교수 자리는 이제 쉽게 나중에 여러분 학생들이 잘하면 알겠지만 교수 자리 쉽지 않거든요. 교수랑 잘 맞춰줘야 되고 인분도 맞아요. 인분은 아니고 하여튼 잘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 그래서 그 교수님이 나중에 교수님이 안 되고 그냥 박사로서 책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저술가로서 활동을 하고 우리 학교 독서 토론대회 때도 한번 오셔가지고 강의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런 걸 보면 꿈이라는 게 쉽게 결정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뭘 잘하는지 깨닫는 게 쉽지 않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대 나온 친구들, 자기랑 같이 서울대 들어갔던 친구들 중에 80%가 50대 이후에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뭐하고 있냐고 애들이 물었어. 그랬더니 지금 낮 시간에 등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직, 그러니까 대기업, 잘 나가는 대기업, 뭐 LG, 삼성, 현대 다니다가 나온 거야. 나왔는데 가족들한테는 내가 나왔다 이거 얘기하기 뭐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 아침에 그 양복 입고 알잖아요. 그쪽 올라가서 남산 올라가가지고 갈아입죠. 옷을 갈아입고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이제 정장을 입고 들어오는데 가족들이 안 알리고 싶은 건지 부끄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는 이제 태반이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삶이 행복한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서울대 갔지만 그 친구들이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 과연 알았을까? 성적은 좋았지만 성적이 좋고 자기 꿈이 확실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라고 말해달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근데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잘하는 걸 해라. 근데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자기 성격에 맞는 일을 해라. 성격도 능력이다. 꼼꼼하면 뭐 회계라든지 사무직 쪽 관련된 적성을 하고 내가 좀 외향적이다 그러면 영업이라든지 경영 쪽 일을 하고 그럼 내가 뭐 목소리가 좋다 노래 잘한다? 근데 노래 잘한다는 게 나만 잘한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나 학생들이 주변 친구들이 들었을 때 정말 잘한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잘하는 거지. 그리고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게 일치되는 게 되게 중요한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저도 공감하고요. 네. 동공부는 자기가 좋아하는 꿈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해서 실용음악가를 갖고 지금 보컬로서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공부하는 거 마음에 들어요?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서 그래도 하기 싫은 거 하는 거보다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그 꿈을 찾았던 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니면 그 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노래 잘한다는 거 알았어? 아니 노래 하고 싶었는데 노래 하고 싶다는 거. 네. 근데 주변에서 불렀는데 친구들이 잘한다 그랬어요. 아니면 뭐 다른 거? 그냥 보통이다. 저는 집에서 노래는 친구들이 잘한다고 했는데 저한테요? 그냥 그냥 평범하다고. 근데 점점 노래를 연습하면서 저 발전한 거죠. 네. 그래서 집에서는 반대했고 당연히 예. 길이 좁으니까. 제가 뭐 정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들어보고 학생들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정말 좋아하고 잘하고 재미있어하는 걸 선택해야 되고 진로 교육도 좀 다양하게 하고 그다음에 제도의 문제도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삼박자가 좀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우리가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라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팟캐스트 방송을 운영하는 이유는 학생과 교사가 소통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방송을 통해서 사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오늘 우리 팟캐스트 방송반 친구들이 많이 농담이 좀 많이 아시지만 제가 교사로서 대표로 우리 팟캐스트 방송반 아이들이 그만큼 좀 열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에는 제가 팟캐스트 방송을 이제 좀 더 사회적으로, 정치 쪽으로 더 발을 넓혀서 정치인도 만나고, 그다음에 사회에서 유명한 선생님도 만나고 있는데 안태일 선생님이라고 공부가 좋다라고 KBS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 과거에 MBC 스페셜을 진행했던 안태일 선생님을 다음 게스트로 한번 모셔볼 생각이니까 학생 여러분들께서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선생님의 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고 큰 박수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면서 같이. 진짜 다 대학이나 기업들이 다 창의적인 거, 독특하고 자신의 색깔을 요구하는데 국영수랑 똑같이 들어가고 똑같이 보답이 나와서 똑같은 걸 바라보고 수능 보고 다 똑같은 스펙 쌓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창의적인지.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국영수가 필수 과목이면 시험을 안 봐도 되는 거예요. 필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과목이잖아. 오히려 다른 과목으로 시험을 봐서 점수를 내야 되는 것이. 근데 우리는 마치 기본적인 게 너무 커져가지고 그 점수의 경쟁에 축이 됐는데 사실 뭐 미국 SAT 점수가 대학교 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분명히 절대적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같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해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우리는 싫어해도 국영수를 잘해야지만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가 과연 아이들한테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솔직히 저는 공부도 자기 역량이 있고 재능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에 공부라는 이렇게 시험이라는 걸로 우리를 딱 체크해서 그걸 진도에 외워서 그걸로만 우리를 통과해버리는 게 되게 싫은 거예요. 그 생각이. 예전에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만든 그 비디오 보면 9등급제 해가지고 마치 별을 9등급으로 나누듯이 인간도 등급으로 나눈다. 그래서 과연 인간이 9등급이면 인간 쓰레기인가? 아니다. 9등급 애가 1등급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근데 마치 그걸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나중에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그걸로 쭉 가야 되고 아니면 난 뭐 지방대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쭉 그걸로 가야 되는 삶이 과연 인간에게는 좀 그렇지 않나.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엔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가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며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이기에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하는
날